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그들의 주요 선수인 마커스 래시포드의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분석을 제공합니다. 바이에른과의 최근 경기에서 래시포드의 태도와 플레이 스타일이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이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또한 그의 수비 태도와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팀 전체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현 상황과 선수 마커스 래시포드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최근의 일련의 경기와 선수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그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커스 래시포드, 맨유 동료들에게 불만을 터뜨리지만 그는 문제의 일부. 세르주 그나브리의 왼발 슈팅이 안드레 오나나의 골망을 흔들어 바이에른이 2골을 앞서게 하기도 전에 마커스 래시포드는 이미 등을 돌리고 중앙선으로 걸어가며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아마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 능력이 어찌하여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무너졌는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또는 그가 지난 여름에 그 거액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을지도 모른다. 돈은 물론 좋다. 하지만 이는 어디로 가는 것 같지 않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고 약간의 역경만 있어도 흩어질 것 같은 팀이다. 그리고 래시포드가 머리를 불만 있게 흔들더라도 그는 문제의 일부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브라이튼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경기에서 주변 인물이었던 그는 알리안츠 아레나에서도 주변 인물이었다. 최근 햄든 파크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래시포드를 모두가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종종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이 경기는 가레스 사우스게이트가 여전히 래시포드를 자동으로 선발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것 같다. 그의 수비 책임에 대한 태도, 모든 현대 선수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임은 종종 형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코너드 라이머와 레로이 사네 같은 선수들이 맨유의 왼쪽 플랭크에서 누렸던 자유는 래시포드의 수비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가 약간 열정적으로 수비를 했을 때도 래시포드는 사네가 방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게 허용했다. 물론 오나나가 큰 실수를 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경기 내내 래시포드는 맨유의 알려진 취약성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었다. 그는 몇 가지 공격적인 위협을 제공했지만 특히 전반에는 그의 터치가 떠나갔고 잘못된 선택을 너무 많이 했다. 하지만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옳지 않아 보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래시포드의 후반기 기여는 훨씬 나아졌고 그는 라스무스 호일룬드의 골을 어시스트하여 후반 초에 맨유에 짧은 희망을 줬다. 그러나 래시포드는 이 유나이티드 팀의 특징이어야 하며 특징은 반 이상의 교대를 넣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맨유 선수들 대부분으로부터 얻는 것은 반 교대뿐이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어야 할 사람들은 그 선수들을 보기 위해 돈을 내는 사람들이다. 유드 벨링햄은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꿈같은 시작을 지속하며 독특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니온 베를린을 이기는 결승골을 포함하여 6경기 연속 골을 넣으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잉글랜드 국제 선수는 스페인 수도에서 빠르게 슈퍼스타로 부상하며 그의 첫 출전에서의 득점으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같은 레알 마드리드의 특별한 클럽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벨링햄은 라 리가에서도 활약을 펼치며 여러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의 놀라운 성과와 능력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뜨거운 이야기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별, 유드 벨링햄의 환상적인 성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근래의 활약은 스페인과 전 세계에서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드 벨링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기록과 동등하게 이어나가면서 꿈같은 레알 마드리드 출발 계속. 유드 벨링햄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환상적인 시작은 수요일에 그가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는 골을 넣어 유니온 베를린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이기면서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부터 스페인의 거대 클럽에 합류한 벨링햄은 이제 새로운 클럽에서 6경기에 6골을 기록했으며 이 과정에서 6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잉글랜드 국제 선수는 클럽에서 폭풍을 일으키고 스페인 수도에서 이미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였다. 전 버밍엄 시티의 에이스는 로스 블랑코스에서의 라리가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으며 그의 첫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포함한 레알 마드리드의 단독 클럽에서 단 3명의 선수만이 이전에 달성했던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호날두 438경기에 450골로 레알 마드리드의 역대 최고 골 기록 보유자는 2009년에 각 클럽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고 4년 후에는 플레이메이커 이스코도 그와 같은 기록을 세웠으며 2016년에는 마르코 아센시오도 그렇게 했습니다.
벨링햄은 토니 크로스의 슛이 그의 경로로 튕겨져 나와 골 앞에서 바로 그의 경로로 옮겨졌을 때 유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기회를 잡아 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로스 블랑코스를 위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맞추고 항상 올바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벨링햄은 지난 달 라 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 데뷔전을 치렀고 모서리 킥에서 가까운 거리에 발리슛으로 골을 넣어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다. 그는 그 다음 경기에서 빈시우스 주니어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하며 2골을 넣었고 그 다음 주에 알메리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다. 셀타 비고와의 원정 경기에서 벨링햄은 후반에 골을 넣어 카를로 안첼로티의 팀에 1대0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벨링햄은 그 후 8월에 라리가 월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어 처음으로 이 상을 수상한 잉글랜드인이 되었다. 20세에 그는 승리하는 골을 넣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9월 초 게타페를 상대로 역전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득점 행진은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멈췄지만 마드리드는 여전히 그 경기를 2대1로 이겼다.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 토트넘 소속으로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을 적으로 처음 상대한 주인공은 손흥민의 절친 세르히오 레길론, 맨유이었다. 레길론은 21일 한국 시각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조별리그 A조 1차전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맨유는 바이에른 뮌헨에 3대4로 패하며 무겁게 첫 발걸음을 뗐다.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 이적 후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팀을 상대했다. 그는 지난 여름 이적료 1억 400만 파운드, 약 1715억 원의 토트넘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케인은 후반 8분 페널티킥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바이에른 뮌헨은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었다. 흥미로운 장면도 있었다. 레길론이 도발했다. 케인이 페널티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앞에서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다. 레길론은 여름 이적 시장 마지막 날 맨유로 임대됐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은 왼쪽 풀백 타이러 말라시아와 루크쇼가 모두 부상하자 레길론을 긴급 수혈했다. 브라이턴전 1대3패에서 맨유 데뷔전을 치른 레길론은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벤치행이 전망됐다. 하지만 아론 완비사카가 부상하자 기회의 문이 다시 열렸다. 풀백 자원은 디오고 달로트와 레길론 단 둘뿐이었다. 달로트가 오른쪽, 레길론은 왼쪽에 위치했다. 하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 28분 르로이 사네, 32분 세르주 그나브리의 연속골로 리드를 잡았다. 맨유는 라스무스 회이론이 후반 4분 만회골을 터뜨렸다. 회이론의 맨유 데뷔골이었다. 그러나 맨유는 케인의 골로 추격 의지가 꺾였다. 카세미루가 후반 43분과 추가 시간인 후반 50분 릴레이 골을 터뜨렸지만 전세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